우리 영어 공부 좀 이렇게 하려고 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명사, 동사가 어떻네. 명사, 동사가 어떻네. 또, 그렇죠. 주어, 동사가 어떻네. SV가 어떻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명사,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얘기 모르면 영어가 안 되는 걸까요?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예상을 깨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결론,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만 한다. 뭘 알아야 돼? 주어,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동사, 주어, 동사, 이 개념을 알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바로 외국어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어 학습, 외국어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학습 공부. 모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국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어로 영어를 이렇게 접해야 할 때, 외국 어느 나라 말이건 접해야 할 때 우리는 명사, 동사, 주어, 동사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알아야만 할까 하는 얘기를 이 시간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명사, 동사부터 얘기해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언어는 수단적인 것이죠. 수단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단적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언어를 사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바로 생각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생각을 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람의 생각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사람의 생각은요, 기본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보통 이 행복 추구라는 것은 어느 단계를 거칩니까? 만족의 단계를 거칩니다. 만족의 단계를.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한 것을 뭔가 채워지지 못한 걸 채워야 행복이 오는 것이다.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만족에 대한 수단적 단계로 뭐가 필요할까요? 소비가 꼭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얘기 시작은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왜 우리가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자꾸 명사, 동사, 주어, 동사 하느냐? 이 명사, 동사를 자꾸 따지는 그 명사, 동사부터 모든 이야기를 풀고 나가는 그 근원을 한번 더듬어 보자,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모국어일 때는 생활과 더불어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굳이 어떤 체계를 잡아서 왜를 따지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외국어일 경우니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 사용 목적부터 찾아가 보면 언어라는 이 수단을 쓰는 이유는 생각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어떤 행복을 갖다 이렇게 채우는 행복에 대한 완성이 되려면은 만족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만족을 하려고 보니까 만족을 하는 그 빈 부분을 소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채워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 소비의 대상이 누구냐? 소비의 대상이 누군가? 소비해야만이 만족을 얻을 거고 소비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흔히 얘기하는 뭡니까? 경제활동의 객체인 재화와 용역입니다. 그렇죠? 재화, goods, 용역, service.
그렇죠. 재화를 소비해야 만족이 오고 짜장면을 먹어야 만족이 옵니다. 용역, 그렇죠. 누군가의 예술활동 또는 누군가의 서비스를 활동을 소비해야 만족이 오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경제활동의 객체로 이 두 개를 삼죠. 이 두 개의 재화와 용역에서 이 재화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명사이고 용역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동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생각을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생각은 그 사람들 환경 나름대로의 뭘 추구하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 행복을 얻으려면은 그 전 단계의 만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그 소비의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 대상인 재화와 용역이다. 재화와 용역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니 뭐가 된다? 명사와 동사가 된다. 그렇다면 자 이제 영어를 여러분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명사가 어떻게 쓰여지지? 동사는 어떻게 쓰여지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명사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똑같이 외국어지만 일본어가 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명사 사용법과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명사 사용법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동사 사용법이 역시 닮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이렇게 문장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말의 명사는 어떤 말이냐? 그렇습니다. 조사를 붙이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동사는요, 어미를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일본말이 그렇습니다. 영어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명사가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의 그 명사 사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언어마다 명사의 사용법이 독특하게 발달해 있고 그 해당 언어의 방법으로 또 동사에 대한 사용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각 자기 언어하고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남어를 새로 배운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어의 명사는 어떤 구조로 쓰여지고 있지? 동사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그 언어를 크게 골격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의 문법이다, 회화다, 또는 뭐 단어 암기다, 발음이다 이런 많은 이제 분야로 나눠보는 생각도 하겠습니다만 영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명사는 어떻게 쓰여진 언어일까? 명사는 어떻게 쓰여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동사는 또 어떻지? 하고 해당 언어의 명사 사용법과 동사 사용법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해당 언어의 문장 원리를, 구성 원리를 쉽게 접근하는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동사 쪽으로 가볼까요? 주어동사. 왜 도대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주어동사 이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의사소통을 하는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장입니다. 문장이라는 말이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sentence입니다. 이게 sentence인데 이 sentence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sententia라는 말로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이 말에서 왔는데 이제 결국은 sentence라는 말이 어떤 전달 수단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전달 수단. 그 전달 수단이니까 뭘 전달하는 것일까?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인 의사소통, 의사의 전달이겠습니다. 의사의 전달. 센텐시아에서 센텐스라는 말이 왔고 이 센텐스가 문장인데 이 문장이라는 말이 결국 하나의 전달 수단이었다. 그러면 거기 한 발 더 들어가 이런 얘기가 더 있답니다. 센텐시아가 전달 수단이었는데 이 말이 원래 그렇습니다. 논리학 용어였고 또 법률학 용어였다는 것이죠. 법률학 용어.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Be sentenced to death 하면은 사형 선고되다. sentence라는 말이 들어가서 선고된다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법률학 용어였음을 알 수 있죠. 논리학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률학, 논리학 용어였으니 법률학, 논리학의 공통점은 뭘까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 자, 이 판단이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문장 속에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주어 동사 자꾸 하는 거? 우리말도 주어 동사를 파악해야 뭐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더 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되어 있는 구조니까 뭐가 어쩐다를 듣는 것은 바로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을 판단하는 가장 최소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모르면 뭐 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영어의 문장을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명사 동사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여기 말한 이런 우리의 그 소비 활동의 대상인 이 내용이 그렇고 그 다음 주어 동사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주어 동사가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 상황 또는 사건의 핵심인 동작 주체와 그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문장에 담겨서 전달되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는 주어 동사를 따지게 되는 거고, 영어가 우리말보다 이렇게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다라고 일부 학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어 동사가 밀착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한다고 딱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해버린 거라면 저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되지만은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이 뭐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명사편, 동사편 두 개만 하면 영어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왜 명사, 동사할까? 그 이유를 알고, 두 번째, 왜 영어에서는 자꾸 주어, 동사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걸까? 주어, 동사가 뭐다? 판단의 대상. 명사, 동사가 뭐다? 소비의 대상.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영어에 다가가는 마음이 뭔가 준비된 정복의 길로 가는 자신감으로 무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